이번에는 당뇨병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참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 당뇨 전 단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증세가 나타나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나의 생활 습관과 식단,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당뇨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들이 한의사 분들이신데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당뇨병에 대한 설명과 예방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당뇨병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계절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수면 부족이었어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 보면은 저희 수면 시간 3시간, 불면증까지 있어서 2시간 잘 때도 있고요. 저자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수면이 당뇨병의 원인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 전 단계가 온 것이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습니다. 당대사를 바로 잡고 혈당 변화를 안정시키려면 첫 번째로 수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대사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줄여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했었는데,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같은 당류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뇌와 망막, 상피세포들이 이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당을 사용해야지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면은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았던 겁니다. 수면 시간도 작았고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6이 나왔어요. 관리를 조금 하고 그랬더니만 5.8로 좀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5.7까지가 아주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낮추기 위해서 이 책으로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많이 받고 가신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당뇨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밤새도록 경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요.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병들을 올바르게 치료하려면 첫 번째로 생활 습관의 문제를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몸의 특성과 현재 장부 기능의 상황을 진단받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이습관 4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대사와 혈당 조절 기능에 중요한 장기인 간 기능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인데요. 현미,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현미를 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는
흰쌀밥, 현미 같은 경우에는 소화 시간도 느리고 굳이 현미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흰쌀밥을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 흰쌀 60%, 수수 10%, 보리 60%, 보리 10%, 찹쌀 현미 20%를 넣어서 잡곡밥을 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흰쌀이 60%가 되어야지만이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 100%의 밥을 드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는 피하시고요. 비정제 설탕이나 조청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을 사용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탄산음료, 빵, 라면 등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식단 한식으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당뇨 식단이라고 합니다. 당뇨. 점점 당뇨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합병증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당뇨병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왜 당뇨 전단계까지 왔을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처럼 당뇨병 전 단계에 왔는지 환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병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책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시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